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시리아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담화문을 발표했죠. 미국 국무부와 CIA는 이재명 대표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관심은 대중국 정책입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의 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한동훈 대표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야를 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만약에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의견하면 재판까지 가겠다. 헌재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탄핵을 택한 4가지 이유 이렇게 이제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선관위를 급습했냐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실질적인 조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뒤지려고 했죠. 도대체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몇 명의 군인들은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급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선관위의 대응 태세, 그리고 선관위가 좀 의심스럽게 행동한다.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숨긴다. 이런 내용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부정, 증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고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문이 이 비상계엄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국민들에게나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비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엄을 한다. 조금 이제 머리를 끌적거리게 되죠. 물론 윤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또 변호를 하실 수가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보다 좀 미국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 이제 계엄을 하게 되었는가, 또 미국과 어떻게 조율이 됐는가, 미국이 먼저 알았는가. 미국의 이제 여러 팟캐스트나 그리고 이제 유튜버 이런 데 보면은 시사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무부나 CIA로부터 이렇게 한두 마디씩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어떠한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당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 달라졌습니다. 좀 자신감이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이 변했을까 좀 이제 궁금하죠. 그런데 이 미국의 여러 이제 팟캐스트나 정치 시사 관련된 걸 들으면은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련된 관심의 거의 90%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대중국 정책에 한국이 조인할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팟캐스트에 나오는 사람들 과거에 이제 퇴역 이 외교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리고 시사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그리거 대령 같은 사람들은 이제 퇴역 군인이죠. 그러나 여전히 펜타곤이나 그리고 이제 국무부 이런 데 끈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꺼내는데, 미국의 국무부, 펜타곤, CIA 이들의 핵심 관심사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방송에도 올렸는데, 최근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잠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한 그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나 CIA 여기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체스 프리먼 대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스 프리먼 대사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 곳곳에 나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러우전 상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나이가 많으신데 80 몇 세십니다. 그러나 정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분은 이 외교가에서는 베테랑입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역사적으로 1972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개인 통역을 맡았습니다. 마오쩌둥과 이제 회동해서 개인 통역을 맡았습니다. 아주 이제 뭐 잔뼈가 굵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2009년 2월에 오바마 행정부 1기 초에 이 프리먼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7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총합한 다음에 DNI 국가정보국 수장이 있죠. 그 사람 바로 밑에서 이걸 총합해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로비스트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프리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비스트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거칠게 로비를 했습니다. 뭐 결국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프리먼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모든 범위에서 미국의 이익과 견해를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로비스트는 싫어합니다. 2006년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이제 스티브 월튼 교수는 이스라엘의 로비가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 뭐 이스라엘 로비 이런 책을 썼습니다. 뭐 이게 유명해졌는데 이 책 제목이 한국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황당한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의 로비를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로비에 이렇게 좌우된다. 그것을 비판하는 책이 바로 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 책이죠. 어쨌든 이 프리먼 교수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무부에서 뭐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가 좋은 자리 가려고 하면은 막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는 뭐 일반 공중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좀 강경한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가자 사태 이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러우전에 있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동 뭐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 뭐 곳곳에서 이렇게 다 뛰었던 그런 이제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일해온 이제 80대 초반의 이제 노인입니다. 신중하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그의 지식의 깊이, 뭐 경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아시아, 이제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는 일본이 수년 동안 조용히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는 거죠.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을 돕는 그런 군사 행태에서 단독으로 이제 독립된 국가로서의 군사력을 갖추는 그런 나라로 변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제 아베 수상이었죠. 그런데 프리먼 대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뭐 대만을 가지고 충돌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된다. 이때 일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을 일본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베는 분명히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서 일본의 어떤 독자적인 이제 국가로서의 군사력을 갖는 것,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 프리먼 뭐 최근에 이제 특히 가자 사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그의 며느리가 주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며느리 그리고 이제 나의 손주들이 자, 이 미국 사회로부터 이제 경원시되고 이런 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정부와 군인들은 아이시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프리먼 교수는 매우 슬퍼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분 방송을 보면은 뭐 자주 하시기 때문에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프리먼 교수 유튜브에서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뭐 미국 외교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베가 왜 암살되었을까? 참 미스터리죠. 누가 배후에 있을까?
분명히 아베는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있을 때는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여기에 모든 이제 외교적인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러중 관계를 돈독히 한 다음에 그러다 기회를 봐서 미일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다. 독자적인 국가로 이제 거듭나겠다. 진정한 독립국을 이루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베의 죽음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방송도 몇 번 만들어서 지금은 뭐 럼블에 올렸습니다. 뭐 노란 딱지 받고 그래서 럼블에 올렸습니다만 아베 신조가 암살된 이유. 이 배후에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있다. 이 글로벌리스트의 퍼즐 안에 일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서구 세력들, 미국과 크로스 애틀랜틱이죠. 나토, 미국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들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시아 쪽으로 힘을 투사할 때 꼭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일본이죠. 그 다음은 아마 뭐 한국, 뭐 대만 이렇게 이제 쭉 가게 될 겁니다. 자, 일본이 가장 중요한데 아베 신조는 크로스 아틀란틱 세력들, 이 나토 세력들 이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아베가 다시 수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자 아베가 뭐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정황이 있죠. 뭐 총이 날라왔는데 각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날라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시아청이 뭐 여러 가지 글을 썼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베가 펠로시의 대만 서커스 투어 몇 주 전에 암살당했다는 점도 좀 특이합니다. 아베가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으로부터 기회를 봐서 이렇게 일탈하려고 했다. 이때 이 트럼프와 아베의 생각이 좀 묘하게 일치한 거죠.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메인이다. 뭐 일본이나 한국하고 이 손을 맞잡고 뭐 중국과 전쟁을 하고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외신과 이제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은 뭐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거다. 자, 이런 이제 전망이 크게 이제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거론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뭐 유튜버 여러 개를 봤습니다. 뭐 거기에 이 과거에는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무부, 뭐 CIA 그리고 군.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소스에 의거해서 한국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한국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내릴 때 여기에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회의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위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 계엄령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점원이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 국무부 관계자, CIA, 펜타곤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꼭 집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이 자, 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대중국 강경책에서 한국이 빠지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신경 쓰는 거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국무부나 CIA, 펜타곤입니다. 이들은 대중국 강경책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군사적인 열전으로 갈지 뭐 대만을 두고 중국과 충돌한다. 이때 한국군과 일본군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또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곳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중국 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이 뜻은 일종의 이제 그들 역시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흘려서 이런 여론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미국 내도 퍼뜨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한국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그제부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파트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2, 3일 동안 어떤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추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아사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헬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 안에 뭐 가스, 화학 무기가 있다. 이것은 날조국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퍼뜨리면서 아사드 화학 무기 이런 식으로 아사드의 잔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영상 보셨을 겁니다. 무슨 지하 감옥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지하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은 이미 폐쇄된 겁니다. 뭐 과거에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폐쇄된 상태인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AI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들 뭐 여러분 트윗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터키계들 이들이 이런 것을 퍼나르면서 이번에 이제 터키의 침공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제부터입니다.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자만화가 올랐습니다. 에르도안과 알 졸라니가 이제 이스라엘군을 맞이하고 네타냐후는 들어가서 자 이쪽을 뭐 골란군 옆에 이제 그쪽 땅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들을 이제 자유 시리아군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리브에 있는 알카에다 소굴이죠. 이쪽은 어떠한가 잠깐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학교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회교 원리주의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자, 뭐 저것이 뭐 이 차도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뒤집어 쓰고 어린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들어온 졸라니가 점령한 지역들, 이들리브 지역, 과거 이제 시리아 땅이죠. 여기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과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시리아에 들어온 군대들, 자 여기에는 시리아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외국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터키군도 일부 자 옷을 갈아입고 저기 이제 SNA죠. 이것은 터키 직계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위구르에서 한 몇천 명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에 들어와서 지금 뭐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나 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은 알 졸라니가 움직이는 거 따라가면서 연출된 환영 인파 이런 것만 봅니다만 그런데 실제 이들이 이제 테러리스트가 지나가면은 마을 주민들은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뭐 벌벌 떨고 다 숨는 거죠. 이들은 뭐 하늘에 대고 총을 쏘고 이게 현실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출된 것.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정부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텔레그램이나 트윗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정부군 소속된 사람들,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 끌어내고 총으로 쏘고 정말 뭐 참담한 상황이죠. 지옥도가 펼쳐진 겁니다. 시리아는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15,000명 정도 들어온 줄 알았는데 총 병력이 거의 뭐 한 5만 대 이른다고 합니다. 일단 다마스커스 쪽으로 내려온 거는 한 15,000입니다만 그런데 SNA 터키 직계죠. 이들 상당수는 다이렉트로 이제 쿠르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있는 데일 에조르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45,000에서 5만이 총 병력이 아닌가. 이것은 이들리브 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병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결국 터키를 통해서 혹은 터키가 많은 병력을 공급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터키와 이제 졸라니 세력은 유전지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뭐 벌써 이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레자이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리아 북부에 미군 캠프가 있는데 4년 동안 11,000명의 IS 구성원과 그 가족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라크의 모슬이나 티그리트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내에 있는 아이시스 이들은 과거 이제 사담 후세인 밑에 있던 뭐 군 출신들, 바트당 출신들 이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계층이죠. 그리고 군사력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모술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술이나 이제 에르빌 이쪽은 미군과 그리고 이제 위에 쿠르드족 이들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SIS가 들이닥치게 되면 밑에 있는 이라크 정부군이나 PMF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이라크 상황 한 반 정도는 시아파 이제 이라크 정부군 그리고 PMF 여러 민병대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특히 이제 안바르 사막 그리고 이제 위에 북쪽에 이제 에르빌 위에입니다. 여기는 뭐 쿠르드 그리고 ISIS 세력들 이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술이나 에르빌은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과 과거 이제 아사드가 만났을 때 손을 잡고 자, 이러다가 이제 결국 배신한 거죠. 이 터키 에르도안,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시리아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에르도안입니다. 과거 시리아 내전 때는 터키가 물론 무기와 이제 병력을 밀어넣어서 알레포를 함락할 그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만 터키군이 직접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모로 이제 터키가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한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K9 자주포로 이제 알레포로 들어올 때 먼저 이제 지원 사격을 한 거죠.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락스 드론이 떴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죠. 결국 이번 침공은 이제 터키가 뭐 메인 세력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역부족이죠. 터키는 군사 강국입니다. 이 터키 과거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생각하면은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알레포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있는 모술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18년이죠. 그때 서구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것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 터키 사람들은 늘 알레포와 모술은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인들 혹은 뭐 투르크계 이들은 뭐 어떤 미래의 먼 목표 여기에 알레포와 모술이 그 메뉴판에 있는 거죠. 일단 알레포는 장악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시를 다시 이제 되찾은 겁니다. 100년 만에 되찾았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술입니다. 모술은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모술을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이라크 정부군이 있지 않습니다. 작은 부족들 그리고 쿠르드 계열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손을 놓게 되면은 터키군이 내려와서 모술을 먹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모술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니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와 이렇게 화합이 쉽죠. 결국 이라크, 이란 이들 시아파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모술이나 이런 건 포기해야 됩니다. 안바르 사막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바그다드를 사수하는 어떤 큰 방어선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라크 영토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여기서 시아파 방어선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과거에 아이시스가 들어올 때랑 다릅니다. 터키가 지금 직접 오고 있는 겁니다. 터키는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뤄야 될 것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 에르도안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메네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리아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리아 청년들이 일어날 거다. 현재 다마스커스나 알레포 그리고 뭐 하마 이런데 점령하고 있는 아이시스 병사의 수는 한 15,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시리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또 한번 싸워볼 만하죠. 오늘 하메네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올 에조르 이야기가 다시 떴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이곳을 장악하고 그동안 이제 이 아사드군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쪽 지역 위에 있는 북쪽의 곡창지대와 유전지대를 미국이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아이시스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쿠르드족을 공격해서 데올 에조르를 점령했다. 여기에 물론 터키군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이 터키가 지원하는 SNA 그리고 알카에다 이들 세력이 데올 에조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쿠르드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석유 매장량의 70% 그리고 주요 가스전이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과 쿠르드의 SDF 그리고 반대편에는 터키 SNA 그리고 알카에다가 있습니다. 이 알졸라니가 이끌죠. 자, 이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쿠르드를 끝까지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2천 몇백 명의 병력으로 터키군을 상대한다, 아이시스를 상대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터키나 이 졸라니 세력과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떼주고 다른 소수 부족과 이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쿠르드는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터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 시리아는 무엇을 해도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라크까지 연장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 뿌리를 추적해 봅시다. 결국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이라크를 침공하고 박살을 냈습니다. 이들 바트당 세력들 그리고 수니 잔당들이 아이시스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 내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시리아로 갑니다. 또 시리아 내전이 터지게 되고 터키는 또 다른 투르크 세력까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가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이라크 쪽으로 흘러오게 되는 거죠. 이 미국이 여러 개의 국가를 파괴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리비아도 완전히 파괴했죠. 시리아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소말리아도 파괴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란까지 파괴하겠다 이렇게 이제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라크를 온전히 통제합니까? 아닙니다. 시리아를 온전히 통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도록 전쟁이 터지고 내전이 터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냥 만든 거 조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얻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전략적 게임, 스트래티직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완전 또라이들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